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엠번방. 이 방은 추적단 불꽃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. 추적단 불꽃은 어떻게 엠번방의 실체를 폭로하게 된 걸까요? 직접 만나서 엠번방 취재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그러면 처음에 엠번방에 들어가게 된 계기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. 불법 사이트들,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그 사이트들을 전전하다가 AV 스눕이라는 왓치맨이 당시 운영하던 구글 블로그를 발견했습니다. 블로그는 이제 왓치맨이 자신이 봤던 어떤 불법 촬영물들을 세세히 묘사하면서 후기를 남겨뒀던 그런 카테고리도 있었고요. 어떻게 하면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그런 꿀팁들을 공유하던 그런 카테고리도 있었고, 이 블로그에 그럼 텔레그램으로 가는 링크가 있었던. 네, 고단방으로 들어가면요. 피해자들의 신상이라던가 그런 얘기를 해서 엠번방이 뭐지 하고 되게 궁금하게 만들거든요. 쟤 내 스타일이다. 뭐 얘가 어린애인데 왜 이렇게 까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했었고,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실체를 좀 파악을 해야 될 필요를 느껴서 이제 엠번방에 작정하고 이제 들어가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엠번방을 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엠번방을 들어갔을 때는 뭐 가입비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? 아니요, 그때 저희 때는 없었어요. 저희는 다른 이제 고단방에서 어떤 다른 A방으로 들어갔어요. 근데 그 A방에서 어떤 애가 미션을 주거든요. 애니메이션 푸사로 바꾸고 자기한테 캔들해라. 그래가지고 저희는 들어갈 수 있었던 거고, 엠번방을 소지하고 있는 게시자에게 뭐 음란물을 뭐 3개 이상 보낸다거나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물 그런 것들을 원해요. 항상 자극적인 거. 그러면 들어갔을 당시에는 엠번방 입장이라는 게 되게 뭐 암암리에 존재하던 그런 거였는데 9월, 10월부터는 그래도 알 사람은 다 알만한 그런 방이 꽤 유명한 방이 됐던 거네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있던 애들은, 전부터 있던 애들은 뭐라고 말했냐면, 아직도 엠번방 찾는 애가 있냐? 엠번방 자료를 돈 주고 사는 어디 있냐? 이런 식으로 다 말을 했거든요. 그만큼 흔한 자료이기 때문에. 그럼 그 텔레그램 안에서 잠입 취재를 하셨던 건데 이 사람이 뭐 진짜 이용자인지 뭐 사람들이 확인을 한다거나 그런 일종의 방법 같은 게 있었나요? 뭐 의심을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들이 자주 쓰는 뭐 이기야노 일배 말투 그런 말투를 쓴다든지, 되게 정말 생각 없어 보이게 말을 한다든지, 애들이 웃을 때 같이 따라 웃는다든지, 뭐 이런 그런 식으로 많이 하셨구나. 이제 갓갓은 2018년 말부터 그 피해 여성 아동들에게 이 영상을 착취를 했어요. 그래서 2019년 2월에 이제 이 방을 만든 거죠, 엠번방을. 근데 갓갓의 이제 피해자들은 대부분 일탈계를 하는 그런 여성들이긴 했거든요. 트위터에 해시태그 기능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거기 일탈계를 해시태그를 해요. 그러면 이제 그 일탈계 해시태그를 통해서 자신의 뭐 가슴이라던가 성기라던가 이런 걸 찍어서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쓰는 거죠. 갓 같은 경우에는 일탈계를 쓰는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이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 뭐 신상 여기 퍼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이제 어떤 링크를 보내면 그 링크에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신상이 털리는 거예요. 신상 정보를 캐낸 다음에 협박을 한 거죠. 이런 영상을 찍어서 내놔라. 만약에 안 내놓으면은 너 학교, 너 부모님한테 말을 하겠다. 너 일탈계 한 거 말하겠다. 이런 식으로 협박을 계속 해낸 거예요.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엠번방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의 수위만 봐도 뭐 기어다니게 한다거나 변기물로 세수를 시키게 한다거나 지의 바늘과 실을 연결해서 이제 실을 뚫리게 한다거나 이런 식의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켰어요. 근데 이 방을 만들고 이제 갓갓 피셜로는 자기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냥 호련히 사라지고 공부해야 된다는 뭐 그런 핑계로 사라지고 갓갓이 이제 왓치맨한테 모든 권한을 넘겼어요. 왓치맨이나 다른 관리자, 그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? 디지털 성착취물, 성범죄물,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을 올리라고 약간 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많이 올린 다음에 그걸로 유세를 떤다든지, 뭐 돈을 받았는지 이런 건 모르는 거고요. 돈을 받았는지 여부는 근데 이제 채팅방 내용 중에 뭐 켈리가 돈을 받고 엠번방을 거래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. 켈리는 미성년자 중에서도 정말 이제 아동으로 분류되는 그 미성년자들을 타겟으로 삼았던 이제 그런 관리자 몇 명들이랑 왓치맨이 이 엠번방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죠. 근데 그들끼리 아는지는 모르고. 네, 그들끼리 이제 뭐 서로 이제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하고 아는지는 모르고요. 한 방에 몇 명 정도가 그럼 있었던 거예요? 그때 당시 가장 조금 활발했던 방 몇 개를 추려가지고 썼던 거고, 이 번호방의 구독자 수를 합했을 때 4,814명이었어요. 4,814. 1번부터
10번방까지. 아, 그럼 수천 명이 있었던 그런 네, 방이네요.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왓치맨이 만든 엠번방이었고 또 다른 애들이 엠번방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또 다른 엠번방까지 합치면은 몇만 명이 넘죠. 이제는 엠번방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방에서도 그 엠번방 자료들이 가끔 공유가 됐어요. 그때 활발했던 방이 뭐 대피소까지 포함을 해서 뭐 10개에서 30개 가까이 됐는데 한 방에 2만 명이 넘었던 방도 있고요. 보통 뭐 몇 천짜리 방, 그리고 몇 백짜리 방. 그럼 그 26만 명이라는 숫자는 생겼다가 없어지는 방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 방들에 들어있는 인원수를 그래도 그때그때 파악은 할 수 있잖아요. 그쵸. 한사성에서 그 닷페이스랑 같이 이제 계산을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용자 수, 참여자 수를 다 그냥 단순 합산한 수치가 26만 명이라고 나온 것 같거든요. 엠번방은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나요? 네, 이게 2019년 9월경에 만들어진 방인데 그 당시에 영상이 올라오고 아직까지 폭파되지 않고 계속 영상이 남아있거든요. 이게 몇 번 방이? 2번 방, 7번 방, 1번 방이 지금 남아있거든요. 세 개가 아직 다 남아있는 거예요, 이게 지금? 네네. 근데 이 방, 엠번방이 사실 이게 이 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엠번방이 있고 또 저희가 사실 다운받으면 또 다른 방 개설할 수 있잖아요. 아, 그래서 사실 이게 피해 규모가 파악이 안 돼요. 이 엠번방이 하나가 남아있다라고 해서 그냥 하나가 남아있고 네, 끝이 눈에 아니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죠. 그냥 수많은 엠번방, 다른 이름의 엠번방으로 계속 이렇게 네, 네. 활개를 치고 있는 그런 건 거죠? 네. 그러면 이제 몇 명 정도인지 피해 여성들이 피해자를 확인한 결과 30명 정도야. 대부분이 미성년자였고요. 네. 그러면 그 피해 여성들과 직접 뭐 연락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? 저희가 그 엠번방에 당시 공지로 올라왔던 그 피해자 연락처로 고민 끝에 연락을 해봤는데 이미 없어진 번호라고 뜨더라고요. 그게 아마 뭐 가해자들도 미리 연락을 해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연락처를 바꿨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. 그럼 이제 본인들도 알고 있는 그런 거네요. 엠번방에서. 아마도 그렇겠죠. 근데 이제 그 방에 피해자의 아빠 번호다 이러면서 아빠 번호도 뿌렸어요. 근데 차마 저희가 그 부모님께는 연락을 못 드리겠더라고요. 그러면 뭐 잠입 취재를 하다가 좀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? 맨날 했던 말이 그냥 눈알 뽑아버리고 싶다 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저희가 보는 것도 너무 괴로워서 벌레들이 이제 여성의 성기에서 기어다니는 영상 같은 거는 정말 잠도 못 잤거든요. 그런 영상을 보고는 너무 끔찍해서. 근데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그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걸 봤어야 되는데 그때가 무력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. 환멸을 느끼고 당장 이것들을 어떻게든 잡고 싶은데 얘네 뭐 신상이 특정되는 것도 아니고 텔레그램에서 뭐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잡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되게 무력함을 느끼기도 했고 환멸을 느끼기도 했죠. 그럼 보면서 계속 증거를 다 캡처를 하고 네,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.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쨌든 피해자가 아니고 2명이었고 해서 캡처를 하면서 서로 욕을 하고 뭐 해소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캡처를 하면 이제 경찰 측에서 저희 자료를 받고 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더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 좀 더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. 그럼 조주빈이 잡혔잖아요. 어쨌든 그때는 어떠셨어요? 진짜 안도를 하긴 했는데 어제 포토라인에 세웠잖아요. 근데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. 이제 너무 그 뻔뻔함과 피해자들한테 이런 방구 사과를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그 박사가 이제 처음 잡혔을 때 어떻게든 막 가리려고 용을 썼잖아요. 마스크 쓰고 막 후드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사실 박사는 피해 여성들의 정말 치부까지 다 드러냈거든요. 근데 본인은 눈 하나 나오기 싫어서 그렇게 감추면서 피해 여성들을 아예 인격체로 대우를 안 했다는 걸 그런 부분에서 볼 수가 있죠, 저희가. 사실 신상 노출될 걱정이 들 것 같아요. 그런 걱정은 근데 좀 없으신지. 저희도 걱정은 되지만 저희보다도 일단 지인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또 앞으로도 그래서 계속 익명으로 활동할 계획이고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는 이제 되도록 안 하려고 해요.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언론에서 저희에 너무 주목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뭔가 영웅화되고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, 동시에. 피해자분들이 아직 사실 본인이 알려질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그분들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언론 인터뷰는 당분간 멈추고 이제 피해자들한테 도움을 드리는데 좀 전력을 쏟고 싶고요. 그 원래 처음에 이거 시작하게 된 게 뭐 언론 쪽에 꿈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어쨌든 그런가요?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일이 기자로서 할 일을 한 거거든요.
기자는 어쨌든 사건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. 사건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면은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제 여태까지 기자들의 하는 일은 사건을 보도하고 이 사실을, 팩트를 알리는 거, 그냥 거기서 멈췄어요. 근데 이제 앞으로 좀 더 기자의 그런 직무를 넓혀서 이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같이 힘을 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죠. 동시에 이제 좀 언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를 좀 막는 예방적인 차원의 좀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그런 불꽃이 되고 싶습니다.